자, 그럼 이제 29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앞에 있었던 뭐 25, 6, 7, 8 얘네들은 그치 뭐 내신 시험 범위에 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들께 맡길 수 있도록 하겠고, 솔직히 제가 29번 얘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얘도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지? 이게 소재가 이게 개념 모형,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자, 우리랑 친구들이랑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 그쵸? 자, 원래는 제가 이제 내신 대비용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 관련해서는 제가 말을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법 문제죠? 자, 이제 문법 문제 한에서만큼은 제가 일단 한번 쭉 내용 정리하고요. 1, 2, 3, 4, 5 요 동그라미 요거 있죠?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쑥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다 끝나고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고, 자, 하나하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모형인데요. 자, 요 모델, 개념 모델이 좀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소재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념 모형이 뭐냐면,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세세한 거 자세한 내용들, 그지? 지엽적인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범위도 넓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인식할 수 있니 없니? 인식할 수 없죠. 인식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좀 편하게 인식하기 위해, 그죠? 그나마라도 편하게 인식하기 위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일종의 인식틀 있지? 이 인식틀은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당연히 정확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일종의 환원, 그러니까 일부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지? 세상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일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부관 같네요. 다시 적어볼게요. 일부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식 틀 있지? 그걸 우리는 개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 의식에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지? 하지만 그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죠? 그것이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한계에서 우리는 그죠? 인식을 할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숙명의 존재야.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개념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면 자, 우리 인간의 인식틀, 이 개념 모형이라는 것은 설명인데요. 어떤 설명이냐면 잘 봐봐. usually 매우, 그죠? 주로 highly 매우 어떤 단순화되어져 있는, 맞냐?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우리 인간의 인식틀은 완전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아, 일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의 뜻은 뭐야? 단순화되었다는 거죠. 그죠?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자, 이 인식틀은 단순화된 것이니까요. 자, ing 금지인 거. ing라고 적어놨네. 여기 하다 보니까 지워졌나 봐요. x. 그죠? 그죠? 능동가 안 됩니다. 수동이죠.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고. 얘 동사 아닙니다. 동사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pp 수동인데, 요거 선생님 잠깐 얘기하자면, 요거 우리 선생님 제가 독해할 때 혹은 문법, 어법 문제 풀 때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그죠? 꼭 반드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 콤마 뒤에는 분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콤마 뒤에는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죠? 콤마 뒤니까 분사인 거야. 맞니? 이게 분사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 모형이라는 것은 설명인데, 어떤 설명? 주로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야. of 뭐뭐에 대하여, 무엇무엇에 대한. 자, 여러분 of를 의 하나로만 아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5가지 뜻 입으로 외우랬지 몸이 기억하게 했었어야 돼. 의, 무엇무엇의, 대, 무엇무엇에 대해, 무엇무엇에 대한, 로, 무엇무엇으로 하고 뒤에 이제 재료 같은 게 주로 나오죠. 무엇무엇 중에서, 뒤에 ing나 추상적인 명사가 나오면 무엇무엇 하는, 맞니? 요 of 의대로 중간 제가 외우랬어요.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야? how, 어떻게?
something, 무언가. 즉 얘는 뭐야? 인식의 대상이겠죠. 인식의 대상. 어떤 대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단순화된, 그렇죠? 아주 간략하게 축약된 설명이라는 거야. 자, 이 인식 모델이라는 거는요, 그죠? 예, 개념 모델이죠? 개념 모델, 즉 개념 모형은 개모라 적을게요. doesn't have to,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중학교 때 많이 했죠? 뭐는 안 돼, must not, 금지랑은 다르다. 자, 여러분 제가 따로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don't have to 뭐랑 똑같아? don't need to, need not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죠? 이거 당연히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don't need to, need not과 같다라는 거 챙겨주셔야 되겠고, 아무튼 이 개념 모형이라는 게 꼭 뭐 할 필요가 없어? 자, 이 형식 이다, 그죠?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 자, 이 형식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보어는 알다시피 부사금지. 완전할 필요가 없어. 또는 심지어 정확할 필요도 없어. 자, 앞에 나와 있죠? 괜찮냐? 뭐 하면. 자, as long as는 무엇 한다면, 무엇 하는 한인데, 자, 뭐 한다면 그것이, 즉 다시 여기 개념 모형이 뭐 하기만 한다면, 유용하기만 한다면요. 쓸모만 있다면,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쓸모만 있다면 완전하지 않아도 되고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어 자리에 부사 금지이기 때문에 accurate 괜찮고요. 자, as long as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러 내려가 보자면, 자, as long as 가보겠습니다. 자, as long as는 자, 원래 뜻은 무엇 하는 한 혹은 무엇 한다면 이런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어렵다면 if와 같은 뜻이다. 조건의 if와 같은 뜻이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비슷한 해석이지만 as와 as와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조건이야. 이러한다면, 이러하는 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말 그대로 범위, 한계의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솔직히 둘 구분돼야 안 돼? 거의 안 돼. 그죠? 그래서 뭐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친구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변수가 있겠지만 일반고 친구들이라면 굳이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무엇 하는 한, 무엇 한다면 이 비슷한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중에 특히 as는 if와 비슷한 뜻으로 괜찮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의 뜻이야. 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as 관용 표현들 좀 몇 가지 알아보시면, 그지? 자, as soon as 무엇 하자마자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얘를 동명사를 이용해서 자, as soon as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패턴이겠고요. 접속사 자리니까, 그죠? 접속사니까. 자, on ing는 뒤에 동명사 나온 패턴이라는 거. 요거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 자, as well as 많이 봤을 겁니다. A as well as B. 자, 뭘로 바꿀 수 있어? not only but also. 당연히 not only, only 대신에 다양한 거, 뭐 merely라든지 뭐 solely라든지 just라든지 알고 계실 거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not only but also로 바꿀 때는 요게 순서가 바뀌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자, 이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거. 자, as well as는, 자, as well as가 not only but also가 뜻은 같은데 이게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as well as는 앞에 있는 애를 강조해주는 표현이고 not only but also는 뒤에 오는 친구를 강조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둘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자,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보기로 하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개념 모형의 유용성이 중요한 거야. 완전함,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개념 모형, 이 인식 틀은 유용함. 그니? 요게 중요한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컴퓨터 파일들, 폴더들, 아이콘들. 근데 이것들은요, 자, 이것도 공식이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뒤에서 꾸며주는 패턴입니다. 자, 파일들, 우리 컴퓨터 파일들 있죠? 폴더들 있죠? 아이콘들 있죠? 근데 이것들은 너가 보는 거야. 자, 어디에서 보는 거야? 컴퓨터 화면에. 자, 전치사 어는 어디에 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다는 뜻도 있는데 두 개 알아둬야 돼. 전시하다, 표시하다. 괜찮죠? 전시하다, 표시하다, 디스플레이, 표시하다는 뜻 알고 계시고요.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어진 거야. 즉 나타나진 거죠. 자, 나타나진 거잖아. 맞니? 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 뒤에 무엇 하게 되다라는 뜻이 나오면 지각동사 뒤에 ing나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pp라는 거. 그죠? 다시 이가 하하하가 아니라 이가 되되되의 패턴이라면 목적어 뒤에 ing나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pp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즉 컴퓨터 아이콘 등이 컴퓨터 화면에 보여져지는 것을 보는 거죠. 나타나져지는 것. 죄송합니다. 다시 나타나져지는 것. 표시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지. 맞냐? 자, 그런데 이 원래 C와 display 사이에 들어와야 될 이 목적어가 선행사와 겹치기 때문에 선행사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지. 그래서 불완전한 거잖아. 그래서 맞습니까? U부터 스크린까지가 뒤에서 꾸며주는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너무 어려워서 이 디스플레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치진 않았지만 내신에서는요, 그죠? 요 디스플레이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 문법 문제가 나온다면 요 디스플레이드를 디스플레이나 원형 부정사 디스플레이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거 좀 발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당장 봐도 너무 어렵잖아. 지각동사 오형식의 목적보호 수동 거기에 관계대명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법 내용 몇 가지가 지금 중첩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알기 어렵거든요. 요거 꼭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콘들, 파일 폴더 아이콘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지는 것을 본다. 근데 그 목적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선행사로 지금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얘가 생략된 거. 맞습니까? 그런 패턴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U부터 스크린까지가 뒤에서 꾸며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동사는 helps, 근데 주어가 files, folders, icons, 복수이기 때문에 helps가 아니라 help가 돼야 된다는 거. 맞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문법이 틀린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내신에서 만약 이 지문이 나온다면 변형돼서 나오지 그대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 나올 패턴 요거 디스플레이도 좀 챙겨주시고, 또 시험 나오기 좋은 패턴이 얘가 있죠. 그죠? help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create 혹은 to create, 원형 부정사 혹은 to 부정사. 왜? help가 이른바 준사역이니까. 자, 준사역이라는 문법 용어를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가하하하, 사람들이 창조하는 것을 하도록 하게 도와주니까. 그지? create to create 이 패턴 알아주시고요. 자, 뭘 만드는 걸 도와줘? 개념 모형, 문서나 폴더, 컴퓨터 안에 있는 혹은 어플과 어플리케이션, 화면 속에 있는 이 개념 모형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컴퓨터를 제가 지금 켜놓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 맨 위에 아이콘이 요런 게 있어요. 맞아요? 종 이런 게 있거든. 얘 뭐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휴지통이라고 하는 파일의 아이콘이죠. 네, 여러분, 이 휴지통 파일이 진짜 휴지통이에요? 진짜 휴지통이야? 아니죠. 다만 뭐야? 컴퓨터에서 만약 문서를 버리는,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어플이잖아. 그죠? 그 프로그램이잖아. 걔를 딱 알아보기 쉽게 형상화해 놓은 거죠. 그죠? 딱 알아보기 쉽게 형상화한 거야. 유용성이 있어 없어? 유용성이 있지. 얘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진짜 실제 휴지통이 아니에요. 완벽하거나 정확하지 않아. 하지만 이 어플, 휴지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죠. 이런 게 일종의 개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 자, in fact, 사실. 자, 이런 연결사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앞뒤 문장 간의 순서 배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자체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지? 사실 there are no folders. 자, folders 복수니까 there's there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거. 그래서 folders 복수 are is 안 된다. 당연히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자, no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 어떠한으로 바꾸고
문장 즉 동사를 부정해줘라. 공식이죠. 자, 어떠한 폴더도요 컴퓨터 안에 실제로 있어? 얘들 휴지통이라고 하면 진짜 컴퓨터 안에 휴지통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요 다만 effective 효과적인 이제 이런 거 다 챙겨주시고 개념화 작업이야. conceptualization 맞습니까? 자, 뭐 하기 위해? 그것들 맞니? 이 컴퓨터에 관련된 요 내용들을 사용하기에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맞습니까? 고안된 거죠. 얘들아 고안된 거지. 만들어진 거지. 디자인된 거잖아. 얘네들은 그래서 디자인드가 되는 거죠. 디자이닝이 아닙니다. 다시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이 휴지통이라고 하는 요 아이콘 얘는 실제 진짜 휴지통인 게 아니라 컴퓨터에 들어있는 문서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 다만 요렇게 맞아? 아이콘을 만드는으로써 얘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맞냐? 그 설명이야. 때때로 이러한 묘사가 그죠? 이렇게 일종의 비유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유용하게 묘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이러한 묘사들이 can add 혼란을 더해줄 수 있어. However, 자 여러분, however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이상한 특징, 이른바 연결사라고 하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의미상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사가 이게 뒤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앞으로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 however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 희한해. 이걸 얘네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치? 자, 하지만 그죠? 얘가 혼란을 더해줄 수 있어. 자, add A to B. 자, 비슷하지만 조금 패턴이 다릅니다. add A to B는 A를 B에 더하는 거, 첨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add to가 되면요. 얘가 해석이 to가 어디에잖아? 근데 우리말에는 무엇을 증가시킨다. 그죠? increase의 뜻이 돼요. 이 뜻이 약간 달라져요. 더하다가 아니라 증가시키다는 뜻이 돼. 맞니? 증가시키는 거야. 혼란을 증가시키는 거야. 혼란을 늘리는 거야. increase의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주의해 주세요.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근데 add to가 되면 약간 뜻이 비슷하지만 아주 살짝 달라져. 무엇을 증가시키다는 뜻이 되는데요. 챙겨주시고. 자, when reading, email, or visiting a website. 자, when 다음에 ing.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따라해보자. 접속사 뒤에 ing나 pp 같은 분사가 나오면 얘를 머릿속에서 바로 뭐로 생각해 줘야 된다? 분사 구문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그죠? 주어가 생략됐지만 접속사는 살아있는 이런 형태의 분사 구문인데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주어가 없지. when과 reading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주어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얘가 약간 예외적인 애입니다. 자, 원래 분사 구문은 맞아. 뒤에 이 주절에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중복되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고 분사 구문 만들어주는 거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긴 약간 예외적이야. 그쵸? 자, 꼭 주어가 중복되지 않아도요. we라든지 you라든지 하나 더 일반적인 people이라든지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대상들을 나타내는 주어가 사용됐을 땐, 이 부사절에 사용됐을 땐 얘네들은 비록 주어가 중복되지 않아도 주절의 주어와 중복되지 않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들어두세요. 그죠? 요거 이제 이게 문법 문제 나오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사람들이 이런 게 주어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야. 분사 구문에서. 다만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뭐니? reading, 그죠? ing 나온 거 잘 봐주세요. pp 안 되는 거. 그리고 바꿔줄 때는 우리가, 너가, 사람들이 능동, read 또는 여기도 visit, 능동 나와줘야 된다는 거. 맞죠? 뭐 당연한 거니까. 잠깐만 하나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이메일을 읽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material. 자, material이라는 뜻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material은 따라붙여 재료, 자료, 물질 요 뜻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찮니? material 무슨 뜻이라고? material, 재료, 자료, 물질이야.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였어요? 이메일 읽고 웹사이트 방문할 때 그 자료는 맞냐? appear. 자, appear 두 가지 뜻 알고 있어야 되죠. 자, 다시 좀 구도를 다시 잡고 appear 두 가지 뜻 알고 있죠? 나타나다, 보이다. 이거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자료는 어때? 뭐한 것으로 보여? To be on the device. 그 장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맞습니까? 휴지통 켜놔. 그럼 휴지통 진짜 컴퓨터에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어떤 문서 켜놔. 그러면 실제로 그 문서 종이 내용이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맞냐? 자, 폰데요, 여러분. 요게 약간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따라해보자. 접속사 for. 접속사 for. for이 접속사를 쓰이면 꼭 알아두세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화면에 그 문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 재료, 즉 그 자료가. 왜? 뭐 때문에? 그것이 where. 자, where는 알고 있죠, 여러분? 어디에 무엇 하는지도 괜찮지만 무엇 하는 곳, 무엇 하는 장소. 두 개 되는 거 알고 있죠? 어디에 뭐뭐 하는지 혹은 무엇 하는 곳, 무엇 하는 장소인데요. 맞냐? 자, 해석해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표시되어지고 사용된 where, 장소이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뭐가? 컴퓨터가겠죠. 컴퓨터 화면이 그 문서가 나타나 있는 사용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서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화면에 뜨고 있는 그게 실제 그 컴퓨터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맞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실제 자료는 어디에 있어? 클라우드,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클라우드 뭔지 알죠?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 이거는 멀리 있는 장치에 있는 거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좀 글이 좀 난해하긴 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눈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볼 때, 그죠?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게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또 위치되어 있는 거니까 located죠. 그죠? ing. 맞습니까?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콤마인데 이거 동사 아니에요? 에이, 요거지. 선생님이 말하는 콤마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구 내용이죠. 이거 삽입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콤마 뒤에 분사로 보는 게 맞아. 여기까지 끊어가야죠.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은. 그지? 자, 요 내용, 요거는 끊어가야지. 여기서부터 새로운 본격적으로 문장이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이 콤마가 아니라 요 콤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에, 어느 상상, 어디에. 좀 멀리 떨어진 기계에 실제로는 그 파일이 있어도 뭐냐? 우리 화면에 있는 이 컴퓨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자, 개념 모형은요, 맞습니까? 한 가지. 자, coherent인데 요거 잠깐 단어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coherent는 여기 here 보여? here 여기야, 여기. here 여기란 뜻이죠. 여기에 다 같이 모여진 거야.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무슨 뜻? 일관된. 자, 안에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내재된. 그죠? 이런 뜻 구분해 주세요. coherent는 일관된, inherent는 내재된. 알고 있어 주시고, 어떤 일관된 이미지가 개념 모형은 있는데, whereas 반면에죠. 자, 반면에 우리 while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반면에 그것은 actually 실질적으로는요. 자, 우리 또 하나 알아볼거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란 뜻. 자, 여러분 consist of는 구성되다 수동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 이따가 잠깐 다시 보겠지만, 자,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까 선생님이 별표 좀 친 거 있었지. 뭐 있었어? 그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했던 내용 있었죠. 몇 개. 여기. 이만큼 시험에 나오기 좋은 내용이 또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또 whereas 또 절이 시작이 됐죠. 그죠? whereas가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콤마는 and의 기능이 없습니다.
나중에 콤마 뒤에 end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꼴 있지. A, B, C, end, D 이렇게 맨 뒤에 end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콤마 자체에는 end의 기능이 없어요. 즉 접속사 기능이 있어 없어? 접속사 기능으로 해야지. 그죠? 접속사 기능이 있어 없어? 얘는 없어요. 그래서 콤마가 나왔다고 해서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니 없니? 나올 수 없어. 아시죠? 동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콤마 뒤에는 분사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located 있죠. 이 located가 사실은 분사구문.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일종의 분사구문이야. 각각이 위치되어졌다. 맞습니까?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it과 it가 다르기 때문에 it 살리고 동사는 being이 됐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동명사든 분사든 being은 주로 생략되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는 거. 맞습니까? and each is located에서 and와 is가 생략된 형태. 그 PP 분사 구문이에요. 요거 시험에 내기 아주 좋죠. 어떻게? 자, 지금 내가 밑에 적는 선생님이 적는 모든 게 다 틀린 문장입니다. and each located만 있으면 안 돼. is located가 돼야 돼. 이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each is located도 안 돼요. where 접속사 없이 동사가 나오고 또 may가 이미 있잖아. 이 where 절에서는 그죠? whereas 이후에 where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whereas죠. may가 이미 나왔잖아. may consist of가 동사가 이미 나왔지. 콤마는 접속사 기능이 없다니까 동사가 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제대로 써주시거나 이렇게 많이 아니면 분사 구문을 쓰거나 해야지. 접속사 분사 구문 아니면 그냥 주어 동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X라고 치니까 좀 헷갈리겠네요. 생략으로 합시다. 죄송해요. 이렇게. 요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는 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자, 각각이 이제 다른 기계에 위치되어져 있고 이 기계들은 어때? 거의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게 실제 정확한 현실이다? 아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추격된, 환원된, 축소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거를 위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글이 조금 난잡해 보이긴 한데 그죠? 워낙에 또 개념 모형에 대한 여러분 개념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됐을 것 같고요. 자, 요것만 좀 하나씩 보고 가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문법 공부할 때요. 이제 고등학교 전체 문법 내용이 정리가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거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냐에 따라서 몇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아시겠죠? 몇 가지씩 제가 외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물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요거 물어본 거고요. 얘 물어본 거고요. 요거 두 개. 그쵸? 요렇게 물어본 거죠. 맞냐? 다시. 해용사냐 부사냐 물어본 거거든요. 어떨 때? 보호로 쓰였을 때. 그쵸? 보호. 부사는 보호 금지니까. 얘는요. 동사냐 아니냐 판단하고 단수 복수죠. 동사냐 준동사냐 판단하고 단수 복수. 얘는요. 동사냐 준동사냐 일단 판단하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이죠. 맞죠? 여기는요. where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관계부사든 그죠? 의문사절이든 괜찮을까? where, when, why, how는 완전하고요. who, which, what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 불완전 따진 것이고요. what, that, 있어. 요 항상 무조건 대세 밑줄 what 의심, what의 밑줄 that 의심. 괜찮을까? what과 that은 선행사 여부와
완전 불완전 여부를 따지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문법 시간에 자세히 다 정리를 하고 무지막지하게 연습을 시키니까 그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좀 난잡했어요. 글이 좀 난잡하긴 했는데 어차피 내용 파악과는 상관이 없는 유형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개념 모형이라는 거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굳이 공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